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뭐 그럭저럭 선방했습니다. 예,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 제가 강조드리는 게 직관적으로 보는 게 좋다. 그러면 요 변동성 범위 내에서 이게, 이게 어제부터 왜 이러지? 예, 이 변동성 범위 내에서 요 까만색 선 위에 있으면 좋은 거고, 까만색 선 밑에 있으면 나쁜 거다. 그럼 요 때는 계속 좋으니까 뭐 보유 관점에서 대응하고, 요 때는 경계를 해야 되고, 요 때는 다시 좋고, 지금 내려왔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값에 굳이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걱정을 해서 바뀔 게 없기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인내심만 소진되니까 요 까만색 선 위에 있으면 그냥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걸 지켰으니까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7월, 남은 7월은 양호할 것 같은데, 제가 8월마다 시장이 좋았던 적이 없고,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대한탐정협회 경남협회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제가 탐정사가 된 게 시험 합격했는데, 탐정사가 된 게 이제 기업 탐정으로 앞으로 주주 운동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해 나가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창원에 개소를 하는데, 요거 준비하고 이런데 한 달 정도 써야 될 것 같고, 8월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최소한의 건 할 겁니다. 매주 올려드리는 공부하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가 혹시라도 주식을 대응을 했다면 그것도 불안하실 거니까 대응을 했다는 정도는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으로 올려드릴 건데, 어쨌든 그래서 8월 한 달은 휴직을 하겠습니다. 8월 뭐 그렇다고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 매일 올려드리는 거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론 아주 특별한 변동이 있으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지만, 일단 요 기간 동안에 요거 대한탐정협회 경남협회장 이제 지부 개설하는 거, 지부가 아니라 협회, 지역협회니까 지부 위에 있는 건데, 요거랑 8월 한 달 동안 뭐 우리가 시장이 그렇게 탐탁치 않다라고 했을 때 뭐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밑으로 가거나인데, 이 시기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시원하게 오를 만한 종목이 딱히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아니라 제가 보유한 종목.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한 달 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어차피 뭐 휴가도 가셔야 되고, 또 주식 나쁜데 괜히 뭐 스트레스 받고 주식 투자하실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몰입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 또 요런 휴식기를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데 큰 어떤 변수가 없다면 8월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3연속 양봉으로 거의 다 회복해버렸습니다. 확실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은데, 코스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만 뭔가 제 종목은 힘이 없는 그런 걸 보면서, 드디어 이제 뭔가 약발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약발이 떨어질 때는 또 이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약발이 제가 이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냥 지난 10여 년간 계속 그냥 활동을 해왔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요 중간에 이제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종목을 언급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도 굳이 안 봐도 될 종목 보면서 괜히 이거 또 안 가네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인내력이 소진되고, 딱히 뭔가 좋은 게 없다. 요거랑 제가 한 달 정도 또 협회를 개설하는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으면 올려드릴 거고, 또 제가 어떤 종목을 대응을 했으면 올려드릴 건데, 지금처럼 매일 올려드리는 건 8월 한 달간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8월에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회복했다. 코스닥의 어떤 조정 회복은 굉장히 강력한 거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절차라는 측면에서 확인할 자리를 확인하고 바로 가는, 그러니까 절차를 굉장히 빨리 밟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제 뭐 이슈가 또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예를 들면 코로나가 뭐 연결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장마가 빨리 끝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습기 관련주, 뭐 공기청정기, 에어컨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정직한 재료로 아주 긍정적인 어떤 변화가, 유동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재료에 따라서 반응이 아주 정직하고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좋다. 코스닥 기대가 많이 된다. 뭐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뭔가 코스닥이 좋지만 제 종목은 나쁜. 네. 그래서 심히 또 불쾌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가 또 뭐 사실 또 한 방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계속 가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8월에 시장이 나쁜 것까지 더하면 이 8월 한 달간은 딱히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근데 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기간 동안에 제가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터치, 감정의 터치는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는 여러분들 투자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물론 제 예상이 틀리고 시장이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하면 또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코스닥하고 비슷하게 가니까 나쁘지 않고, 영신금속 2분기 실적은 뭐 8월 중순에 나올 텐데 뭐 적자는 아닐 것 같고, 예. 그러면 뭐 딱히 지금의 어떤 시가총액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이 지내오면서 이제 주주 구성이 일시적으로 나빠졌던 부분, 요 단타 매매가 많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나빠졌던 부분이 어쨌든 요 하락과 반등 과정에서 키움증권 매도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소진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주 구성이 나빠졌던 부분도 회복이 됐고, 뭐 딱히 나쁜 부분도 없고,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고, 뭐 유승민 테마로서 또 언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계속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뭐 제노레이, 제노레이는 그냥 편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매물 소화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변동성 상단까지 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걸 몇 번 반복하면 이 단가에 있는 사람들은 팔거나, 아니면 급한 사람들은 손절하거나, 아니면 감정이 이제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본전만 오면 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거나,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의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뭐 아주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횡보를 어느 정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물 소화를 하는 게 아주 이상적이다, 당장 오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수순을 밟아가니까 특별히 나쁠 거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오늘은 좋아요가 많이 찍혔는데.
예, 너무 또 좋게 말씀하시면 이거에 반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셔서 안티가 늘어납니다. 예. 예, 증권주가 한 번은 갈 것 같은데 아마도 올해보단 내년이 아닐까. 예, 왜냐면 이게 이익이 계속 축적되고 고배당을 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밟으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야 되니까. 예. 예.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온 컴포텍 이게 왜 이러지 도대체? 9월 달에 이온 컴포텍의 리미나투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나스닥 상장을 하면 뭐 그때부터는 이제 아주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요게 이제 49%, 37%니까 환산해서 한 18% 정도 갖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고, 상장하면 4에서 5조 원이니까 한 7, 8천억 갖고 있는 거나 똑같고, 그러면 뭐 시가총액 한 5배 되니까 주가가 5배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근거는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왜 이렇게 안 내리지? 뭔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윤곽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기업들 그리고 미국 기업들 있는데, 미국에서 설립된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기업이 나스닥 상장한다? 거의 대부분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이온 컴포텍이 상장한다, 아니면 뭐 이온 컴포텍 자회사 이노션이 나스닥에 상장한다, 뭐 이런 거 뭐 아주 흔한 사기 레파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리미나투스라고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안 내리고 저렇게 버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 나스닥 상장을 한다? 일단 뭐 기업 설립부터 다르기 때문에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뭐 상장 심사 통과 못하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국 토종기업이 뭘 해가지고 나스닥 상장할 거다, 뭐 코인 쪽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전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미국 나스닥 상장한다? 사기. 미국 기업을 미국 나스닥 상장한다? 요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니까.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벌써 말씀을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탐정업이 합법화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국 자본주의에서 경찰이 서비스를 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치안 서비스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사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사건에 경찰 인력과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데, 근데 누가 내 차 긁고 갔다, 접촉사고, 접촉 뺑소니 났으니까 내 거 좀 조사해 주세요.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나는 돈이 많아. 그래서 접촉 뺑소니 누군지 꼭 잡고 싶어. 그러면 요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이런 업무를 하는 어떤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 그게 이제 맞는 거고, 그리고 선진국은 보면 경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권위랑 신뢰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항상 그렇지만 소수가 다수의 어떤 이미지를 망치는데, 소수의 그 잘못된 관행을 보여준 경찰들로 인해서 다수의 그 뭐랄까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같이 이미지가 나빠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선진국이 될수록 경찰의 권위나 이미지가 올라가고
그거를 자본주의에서 이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돈을 써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억울함을 풀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런 어떤 욕구가 커질 거고, 그래서 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미 큰 조직에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성장하는 이 조직에서 들어가서 역할을 해서 같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 요거 되게 재밌고 또 유익하고 또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 먹고 이제 이 탐정협회에서 역할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환이 이제 경남협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요 지부를 구성하고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여를 하는 건데, 아무튼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전에 11,000원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소화를 하려면 한 2, 3개월 정도 여기서 물량을 소화를 하고 가는 게 훨씬 가벼워지고 잘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제노레이는 여기서 시간을 더 끄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감사합니다. 아, 이온 컴포텍 많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끝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뭐, 근데 제가 최근에는 좀, 저도 이제 자신감이 떨어진 게, 이 주식시장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공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을 보면, 부동산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데, 이 공급을 하려면, 한, 최소 4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뭐 허가받고, 착공 들어가서, 완공하고, 입주해서 살려면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주식은 너무 탄력적이니까 주식 좋다 그러면 기업들이 그냥 유상증자 찍어버리고 그냥 뭐 공모해가지고 시장에서 자금 빨아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잘 올라가서 고생했던 기존 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들은 그냥 신음하고 있고 계속 요 상승한 부분은 기업들이 여기서 돈을 조달하면서 그냥 혜택을 다 긁어가는. 도대체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봉이냐. 뭐 소송해도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소송 판결 굉장히 나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그냥 뭐 단타나 치는 쓰레기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거기다가 뭐 시장 좋아가지고 주식 좀 오를만 하면 그냥 유상증자 해버리고, 예. 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시장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조금 옅어지고 있는, 자금을 올해 상반기만 유상증자로 17조 원을 조달해 갔다고 하니까, 그 돈은 그냥, 그 돈이 만약에 기존 주식을 사는데 쓰였다면 주식이 얼마나 또 탄력적으로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이 너무 탄력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믿음이 조금 옅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별도로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거기에 대해서 안내가 있을 거고, 지금은 사실 시장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딱히 뭐 할 만한 종목도 없고 대응할 만한 종목도 없어서 지켜보는 건데, 계속 보채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예, 제가 이건 미리 보고 그냥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떤 가치의 기준을 두고, 네, 감사합니다. 어떤 가치의 기준을 두고 뭔가에 대해서 어떤 이 판단을 하는지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굉장히 어떤 기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 확인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굉장히 간대해지고, 기분이 나쁠 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큰 일을 만들어 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사실 저런 부분들은 언급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또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그랬다면 또 이걸로 개지랄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공명정대하다 뭐 이런 거하고는 저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뒤끝도 있고, 그냥 기분대로 그냥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뭐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유튜브 하는 것도 뭐 언제 재미가 없어서 안 한다고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재미있어서 할 때 여러분들께서 얻어갈 수 있는 거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대한항공 조정. 일단 저는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종목이 이제 뭐랄까, 종목이 일단 이렇게 복수로 있으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둘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예, 대한항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안 보겠습니다. 안 보고 그리고 뭐 이거는 숫자가 안 나오는 종목들, 이게 갈만한 재료가 없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데, 개인 투자자들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한 방에 다 삽니다. 한 방에 다 사면 자기가 더 사서 올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올리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꾸준히 계속 이 종목이 좋아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소위 표현하자면 잡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면 안 올라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올릴 주체가 없으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은 다 개인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노레이가 저도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하는데 딱히 이 정도까지 3에서 5%면 금액으로 치면 이게 50억에서 100억인데 이건 굉장히 과대평가되는 겁니다. 예, 그 정도는 절대 가능하지 않을 거고, 생각하면 한 1, 2%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개인이 사서 안 간다는 것은 이런 숫자가 안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개인이 사서, 그러면 개인이 많이 샀으니까 뭔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매집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좋은 것도 아니니까 안 사니까 안 올라가고,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단순히 수급만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되면 얼마나 주식이 쉽겠습니까? 네, 아무튼 요 대한항공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근데 저는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 해석에 대해서 뭔가 해석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건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을 이 틀에 가둬버리는 거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들 간의 열패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만 치고 이상한 종목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있으니까, 실컷 거래량 터지는 거 고점에서 사서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가는 거고, 그래서 개인이 사서 꼬인다는 거지. 바닥에서 잘 긁어가지고 좋은 가격에 사서 결과가 좋은 거, 이런 사례도 많은데 그냥 안 되는 사례만 갖고 접목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게 제가 댓글을 확인하고 그냥 지워버렸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인식이란 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까지도 그렇지만 그냥 기분 나빠지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 그러면 이원 컴포텍을 먼저 보고, 딱히 근데 오늘은 이걸 가지고 뭘 언급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변동, 거래 대금이 굉장히 떨어졌고 거래량은 최근 들어서 가장 줄어들었습니다.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다라는 건데,
그럼 뭔가 이제 계기가 될 만한, 상승이든 하락이든 계기가 될 만한 걸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은 뭐 지금 기다릴 수 있는 게 8월 중순에 실적, 그리고 9월에 뭐 리메나 투수가 상장을 하느냐, 뭐 이 정도일 텐데, 그럼 8월 중순까지는 큰 변동이 없이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딱히 뭐 언급할 게 없습니다. 언급할 게 없는데 억지로 언급을 하면 뭐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그게 뭐 과연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 유익하지 않은 거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Y. 네, SY는 일단 그림은 좋습니다. 그림은 좋은데 뭐 딱히 뭐 가치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알루미늄 패널, 건자재,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재건축 위주로 활발하게 되고 있고, 건자재 종목들이 앞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장기간 횡보를 했고, 뭐 한 5년 정도 횡보하고 나서 연봉이 이 5년선을 넘어설 때가 이제 그때부터가 좋아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고, 단기적으로도 방향을 잡았으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니까 괜찮고, 그래서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Y 부탁하신다고 해서 보긴 봤는데, 뭐 신규 매수를 하신다? 아니면 지금 보유 중이다? 지금 모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제가 이 경우에는 이렇고 저 경우에는 저렇고 요 경우에는 요렇다, 이렇게 다 열거를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 낭비인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시세가 날 만한 조건은 갖춘 것 같지만 시세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대한항공 뭐 단기 조정을 받았고, 지금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미 8월에 예약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여행에 대해서 예약을 받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해외 여객 쪽으로 개선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상반기에 유상증자로 가장 많은 자금을 빨아들인 게 요 대한항공이고, 그래서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이 이미, 주가는 오르지 않았지만 시가총액은 10조 원을 상회를 했습니다. 과거에 대한항공 시가총액이 3조 원대였는데, 3만 원에 3조 원대였는데,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제 10조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항공이 여기서 이제 6만 원 가고 10만 원 가고 과거 주가 뭐 이렇게 회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시가총액이 20조가 됩니다. 물론 LG화학이나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이 60조, 70조를 찍었기 때문에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일단 뭐 연봉 기준으로도 올해 에너지가 분출이 돼버린 상태고, 그럼 이게 이제 연속성을 가지려면 가치를 설명할 만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과연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해결돼서 보복 소비가 전개된다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역대 뭐 최대 호황을 누렸던 시기, 그리고 경쟁사가, 이 저가항공사가 망하면서 줄어든 부분, 이런 걸 다 해도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이 과연 11조 원을 넘을 수 있을까? 그동안 이제 손실 본 부분도 크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회의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생각하면 가격 조정을 받으면 기간 조정이 따라옵니다. 요거 때문에 이제 요것만 아셔도 많이 내렸네 해서 매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조정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했고, 이 하락이 이어졌고, 그러면 수습한다 하더라도 횡보를 어느 정도 가지게 될 텐데,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당장 뭐 사서 뭔가 주가가 오르면 팔아야지, 기간적으로 좀 소요되는 시간이 많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일단 현재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건 다 봤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CJ CGV 지금 원래 복수의 종목을 올려주시면 안 보는데 근데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적자를 봐서 연구체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시총이 지금 1조 원이고 시총 1조 원이고 지금 남아있는 가치가 이제 1,700억에 불과한 상태. 그렇지만 뭐 어쨌든 이게 어떤 자산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실적 가치가 나오느냐? 계속 적자입니다. 근데 앞으로 코로나가 풀린다 해서 해외여행은 갈 것 같은데 과연 극장을 다닐까에 대한 부분은 점점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 극장 영화 한 편 보는데 1만 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어떤 가격도 높아졌고 집에서 편하게 요즘 이제 점점 TV도 다 커져가지고 집에서도 충분히 뭐 재밌게 영화 볼 수 있는데 과연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까? 그리고 물론 또 아주 명작이 나오면 영화관을 찾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작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명작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CJ CGV가 사실 좀 너무 성급하게 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가라는 건 뭐 가치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리고 충분히 많이 하락하고 그리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시점에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 상태는 요 아래에 있어서 나쁜 상태다. 그 아래에 있어서 나쁜 상태면 뭔가 한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올라타고 뭐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요 수순을 봤을 때 CJ CGV가 좀 큰 시세를 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 단기로 뭐 조금 했다가 이 정고점 넘는 것까지 본다. 이런 어떤 주기를 봤을 때는 뭐 타당한 뭐 그럴듯한 접근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뜻대로 움직이는지 왜냐하면 뭐 기술적인 파동만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뭐 상승 주기에 조정 주기에 다시 상승 주기가 나올 거다 이대로 가주면 좋은데 그럴 만한 것보다 아닌 경우에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더 크니까 그래서 이것도 딱히 땡기진 않습니다. 뭐 물론 사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주어진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흐름을 보고 따져봤을 때 확률이 좋을 가능성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